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또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하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 장비가 다 나갑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도 얘는 줄줄줄 흘러내렸거든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끌어내린 거죠. 일부러 끌어내렸다라는 의심의 소지가 상당히 농후한 그런 이제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슈가 있었어요. CB를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470억을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전환사채가 들어오기 위해서 찍어 눌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준 채권자보다 오히려 전환사채를 통해서 돈을 빌린 하나기술한테 상당히 유리한 CB 체결이 있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무기면식 입건무 무보증 사채 전환 470억 보면 이제 시설 자금으로 270억을 사용을 할 거고 운영 자금으로 200억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470억 12 발행을 하는데 이자가 그냥 빵프로예요. 표면 이자도 빵프로고 만기 이자도 빵프로. 그러면 470억을 갖다가 언제까지? 2026년까지. 2026년 이제 5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고요. 중간 이자도 없고 그 5년간 470억을 갖다가 무료로 돈을 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그 5년 후에 원금만 받아 가던가 이자 포기하고. 근데 470억에 대해서 5년간의 이자가 장난입니까? 그걸 포기하던가 아니면 주식 전환을 하던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들어온 애들은 이 사모펀드는 무조건 주식 전환을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거고요. 주식 전환이 언제부터 가능하냐? 1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전환사채를.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리픽싱 조항이 없어요. 주가가 빠지면 전환사채 발행할 때 리픽싱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환 계획은 56,900원으로 픽스가 돼버렸어요.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사모펀드가 하나기술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얘네들이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자도 빵프로. 예에서 뭐 이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기술이 돈을 안 받아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동안 주가를 일부러 찍어내린 거 아니냐. 최대한 전환율을 낮게 책정을 해야 되잖아, 가격을. 그래야지 본인들이 주식 전환했을 때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겠죠. 왜냐면 얘네들의 지금 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5년 후에 원금 받으려고 돈을 470억을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주식 전환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표면가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56,000원을 맞춰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게 26일 날 CB 발행하고 27일 날 또 추가적으로 43만 주를 매수를 합니다. 안다자산운용. 얘네들이 지금 CB가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470억 뿐만이 아니라 하나기술을 매집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기술이 이 정도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안다 자산운용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주가를 떨어뜨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일부러 이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이든 아니면 공매도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전환사채 건면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잡고 이렇게 56,000원에 지금 받아온 거잖아요. 받기로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전환은 내년 이후부터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뭔가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제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주가락은 얘네들의 어떤 농간도 어느 정도 있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증설을 끝냈는데 증설이 매출액 규모로 5천억 베이스입니다. 5천억 베이스. 이제 증설 끝났으니까 실질적으로 풀가동하게 되면 연간 매출액을 5천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470억 중에 270억을 갖다가 또다시 설비 투자를 한다? 지금 상반기 때 매출액이 얼마나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분기, 2분기 때 매출액 1분기 146억, 2분기 때 136억밖에 안 되잖아요. 합쳐봐야 어떻게 3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간 5천억 베이스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설비 투자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270억을 또 시설비에 또 투자를 한다. 이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하반기 때부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출액이 껑충 뛰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뭐 안다자산 운용도 어느 정도 이 공장에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CB가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이 모든 이제 시나리오가 제 뇌피셜이 결국에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기술이 장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는 게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2차 전지를 만들겠다고 다들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하나기술이 국내에서 가장 큰 장비 업체예요. 자, 물론 이제 국내 3사, 그죠? SK, LG, 그다음에 삼성, 3사를 고객사로 다 잡고 있는데 플러스 폭스바겐하고도 계약을 했었고 또 우리한테 이제 공개되지 않은 또 모 기업에 또 한번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전공정이 다 들어가요. 턴키 방식으로. 때문에 얘네들이 수주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것도 중요한 건 또 삼성에서 다음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로 적용을 하는데 유리 적용할 때 얘네들 장비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유리를 이제 얇게 깎아내면 그 장비를 얘네들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도 커진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2차 전지, 재활용 또는 폐기할 때 또 환경 오염되면 안 되니까 재활용이나 폐기에 관련된 장비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만들고 있는 장비가 안 팔릴래 안 팔릴 수가 없는 장비다. 이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 대규모 설비 증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270억이란 시설 투자가 왜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퀀텀 점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묵혀둬야지. 이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갈 겁니다. CIS처럼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과거 패턴을 보면 알아요. 얘가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방에 들어올리는 스타일이죠. 쭉쭉 한 방에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들어올리는 애기 때문에요. 얘가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 CIS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박박 끼고 있지만 얘가 갔을 때는 탄력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었죠. 과거의 패턴을 보면 한 방에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잖아.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2배 가버리는 2배 이상 3배 가버리는 스타일입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얘도 더블 올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 같은 실패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궤도에 못 올려놨다. 그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는 제가 이제 그때 결과 나오기 전에도 생각했던 건 3만원 초반대까지는 떨어진다. 3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 빨리 올라갈 수 없느냐의 그 관건은 결과적으로 이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실패냐 별거 아닌 실패냐에 따라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실패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상황인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실패는 미미한 실패입니까? 미미한 실패다 생각하시면 1번 중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실패한 거다 2번 눌러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냥 급등으로 봤고요. 실패하면 3만 초반까지 일단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움직이던가 떨어지던가 한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미미한 실패잖아요. 궤도에만 못 올려놨지. 거의 뭐 발사체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가 90% 성공에 10%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연소가 524초죠. 524초간 연소가 돼야 되는데 3차 추진체가 472초만 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진체가 결국에는 이제 위성 더미를 궤도 안에 진입을 못 시킨 거지. 여기서 실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40초 정도가 연소가 덜 됐다. 예상보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이거 결국엔 배관 문제로 배관 문제. 기름이 나오다 막힌 거죠. 이게 엔진의 문제였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엔진의 문제였다면 폭발을 해야지. 연소되다 꺼지는 게 아니라 이건 배관이 어디선가 막힌 거잖아요. 이 배관 하나만 찾아내가지고 교체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미미한 문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엔 뭐만 남았습니까?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결국엔 이것도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뭐 떨어질 건 다 떨어졌다. 이미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가에 반영 다 됐다. 당연히 한국항공우주도 저는 시가총액 10조 넘어가야죠. 10조 넘어가야 되는 그 근거로 드는 게 스페이스X랑 비교를 하면 얘가 시장 외 얘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장외에서 120조입니다. 장외에서. 근데 얘가 이제 내년에 상장이 될 건데 스페이스에서 상장되면은 200조 밸류에 200조 밸류. 200조 밸류인데 한국항공우주도 어쨌든 발사체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 만들어서 보낸 회사입니다. 근데 3조? 이건 너무 박하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여러분들 항공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 지금 캐시카우, 그러니까 실적은 이쪽에서 좀 벌어줘야 되거든요. 이쪽 정비, 항공기 제작하고 정비 쪽에서. 이제 정비 쪽 수주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초입 단계고요. 그러니까 실적도 올라오기 시작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전투기. 내년에 KF-21 이거 출시되죠. 이번에 아덱스 같은 경우에서도 계약 문의가,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 계약 문의가 많이 들어왔대요. 계약 문의만 몇 조라 그랬죠? 230억 달러, 28개국 44개 기업이 참가해서 230억 달러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7억 정도 되잖아요. 27억 정도의 그 수주 상담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제 역사 최대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간중간 AS도 중간중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한두 달 정도 종목들 이야기하면 그 다음 달에는 AS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요. 네. 오늘 좋은 꿈 꾸시고 여러분들 또 대박 나시는 우리 대박이님들 제발 좀 부탁드릴 테니까 대박 좀 많이 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대바이. 화이팅. 오늘 돼지 꿈 꾸십시오.